네, 아트코리아 방송의 아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아트 토크쇼에 앞서서 우리 또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회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트코리아 방송과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의 김한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제2회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제1회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에서는 작가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이번 제2회에서는 작년에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이제 대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작가분들이 수상자에 한해서는 개인 인터뷰와 그리고 국제전에 참여, 그리고 개인전 등을 지원해 드렸으며, 앞으로 제2의 아트코리아 방송 미술대전에서는 국제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화에 앞장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위의 기업들과 아니면 우리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백지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트코리아 방송 교육이사 백지상입니다. 네. 또 강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이 미술계나 사회가 우리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가 또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 자체가 이렇게 관계 맺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떠한 관계 맺기가 우리 문화를 좀 더 살찌울 수 있을까, 이런 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커다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네. 저는 조금 좁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계 맺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동안 그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이제 부상을 했었는데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다음과 같은 이런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부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얻고 이러던 개인들이 이제 정보를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구했지만 그건 초기 단계고, 그 후에는 점차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그 플랫폼에서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스토어까지 입점하고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한 연결 짓기,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이 아트 쪽에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많은 작가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혹은 갤러리에 소속돼서 홍보, 마케팅을 해왔지만 굉장히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작가들의 이제 작품 활동이라든가 전시 활동, 또 문화 뉴스 같은 부분들을 또 많이 집중했었는데, 지금 이 관계 맺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지금 우리 미술계 쪽에서 또 다시 새롭게 이제 각성하거나 인식을 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도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또 딱 체크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정 교수님. 이 아티스트하고,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레이맨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 중에서도 콜렉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 같이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융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난관이고 옛날부터 어려운 거였죠. 그래도 계속 지탱해 왔는데, 최근에 제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그 레이맨,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닌 일반인이 우리 그 아트를 바라보는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엄청 중요해가지고, 왜냐면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아티스트도 지 혼자나 이렇게 엔조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넘버원으로 참 중요해요. 그림 자기는 못 그리면 나는 너무 그림뿐만 아니라
전 예술을 나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넘버원으로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토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아티스트 그 사람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막 와닿는 거 있잖아요. 뭐든지 와닿아요.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그냥 넘버원으로 이거를 추구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우리 이제 끌어들인다는 건 우리 아트계에 끌어들인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게 아트 코리아 최근에 제가 그 보니까 굉장히 저도 문 닫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유튜버 같은데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다른 데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요새는 신문에 나가지도 않고 뉴스페이퍼에 나가지도 그렇다고 TV 방송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아트 코리아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지금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출을 아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 칼출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오리엔탈 조금 얘기해도 됩니까? 네, 예, 오리엔탈 제가 이제 동양의 그 전통적인 동양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계속 제가 동양인이 대학원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양 그러면 아니야 동양하고 융합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터득한 게 동양과 서양을 융합을 시키자 우리의 뿌리 그러니까 한국의 제가 어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서양과 융합해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게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아티스트들도 이게 다른 띠인지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림뿐만 아니라 뭐 다방면을 한국의 그 뿌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게 융합해서 나가면은 굉장히 발전이 있지 않나. 한국의 뿌리가 굉장히 이게 이 오리엔탈 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전통이 엄청 깊기 때문에 서양은 이게 너무나 이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같아도 세운 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양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가슴 이렇게 느끼는 게 굉장히 깊어요. 뎁스 깊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융합해서 하면서 네. 우리 하면은 네.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지금 거기 정리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이 할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 그리고 전통 미술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준비할 부분이 아트코리아 방송이 앞으로 연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토크쇼에 나오신 그 미국의 강정희 교수님이나 또 백지상 심리학 교수님 이렇게 우리 전문적인 분들이 작가들을 연결을 해서 국제화를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저희 앞으로 진행 사항입니다. 네. 네. 너무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딱 한 번 더 정리. 한마디 하지 말고 열 마디 하세요. 오케이. 이제 네트워크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다시 눈 떠보자. 그다음에 이제 융합적인 사고. 네. 그 관계라는 거는 융합적인 그런 또 관계성. 그래서 지금 동서의 만남인데 융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좀 진행해 보자.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 나오셨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눈 떠지고 우리에 대해서 또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쩌면은 야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 있네라고 아마 크게 재인식될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문화 쇼크 우리 한국에 관한 좋은 쪽으로 문화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쇼크가 오지 않을까라고 참 꿈꿔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 문화가 정말 발전된 모습으로 됐을 때, 그런 형태는 어떤 양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의 이제, 아주 발전적인 모습이 됐을 때, 이제 주인공이라든가, 누가 과연 주인공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과일나무에 과일이 잘 열었을 때, 그걸 따갈 수 있는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콜렉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뭐 다양하겠죠. You know? 콜렉터? 우리 백지장 교수님. 네. 여기 질문이 이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던져주셨는데, 저는 우리는 어쨌든 이제 좀 작가 중심의 네. 이제 어쨌든 조금은 더 미술에 좀 치우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K컬처라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K팝, 또 K드라마, 뭐 K 이제 전부 문화 콘텐츠들이죠. 연애 콘텐츠들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뜨게 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문화의 저력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최근에 와서 글로벌화 되었나를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매니지먼트가 들어간 거죠. 매우 전문적인. 그래서 뛰어난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먼저 발탁하고 그 다음에 그 발탁해서 몇 년을 굉장히 강훈련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강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알린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자본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저희 이 아트 쪽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손재주가 가장 뛰어난 그렇죠. 민족이고 작품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금 약한 부분이 자본력과 그다음에 훈련, 글로벌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약점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만약 양성이 강해진다면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분과 컬렉터와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는 작가들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앞단에 뭐 방송 진행되기 전에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또 네. 그렇다면 문화관계주의 이렇게 또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작품의 미술이 작가가 있고 작품이 있지만은 문화관계주의로 보자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이제 미술에서 없었던 아주 전문적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스타를 발굴해낼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된다면 그 일하는 다 관계주의에 있는 분들이 다 주인공도 될 수가 그럼요. 있다. 네. 어쩌면 다 그런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스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굴도 되지만 지금 양성. 시스템이라면 양성도 되고 네, 발굴과 양성. 네, 그렇죠.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서 갤러리를 돌아다니 보면서 너무나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많이 이게 카피라기보다도 인플루언스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띵크를 하지 않고 그냥 whatever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너무 depth, 그러니까 이 깊은 아트를 저는 거의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가슴이 아팠고, 자기 그 개성을 많이 살리지 않고 뭔가를 컨템포러리 해가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거, 뭐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게 한국의 지금 아트에 대해서 제가 한국 아티스트들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거 좀 한국을 디벨롭,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뿌리를 생각을 하면서 동양의 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오래된 전통이 있고 칼출혈도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이걸 뿌리를, 이 동양의 뿌리는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잊을 수가, 이게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뿌리를 해가지고 다양성, 그러니까 전통 있게 서양과 이게 융합을 하면서 자기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작품을 한 개라도 작품이 이게 개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 줬으면, 아트 코리아에서 너무나 그분들한테 이게 광고가 되고, 아트 코리아는 그분들을 올려주는 거니까 무조건 제 생각에는 아트 코리아가 아무 아티스트니까 올려주는 게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t least 이렇게 진실된 작품, 정말 가슴에 와닿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이게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아티스트를, 그리고 이제 물론
키워주는 거는 이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아트 코리아가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보기 좋은 게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페이퍼도 안 되고 또 방송도 늘 방송들은 이게 너무 뭐 경제적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게 아트 코리아에서 잘만 띄우면은 굉장히 이 인재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그거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는 되는 게 아니야. 아트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과 내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띄워주면은 이게 기업들도 보고 기업 내지는 컬렉터들 그러니까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 보고 가슴에 와 닿는단 말이야. 좋다. 정말 왜 저런 작품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 국제적인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심리학 박사나 윤리학 박사 또 아니면 경영학 박사를 모신 이유도 제가 국제적으로 뉴저지 지회장님 그리고 또 뉴욕 지회장님 샌프란시스코 지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한국에 대한 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작가들이 분발하라고 합니다. 분발. 즉 말하자면 전통적인 우리의 색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로 가기에 뭔가 문화의 차이를 벽을 부술 수 있는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거기에 국제적인 우리 시대에 맞춰서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작가 스스로가 변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다들 그냥 열정을 중요한 핵심. 네. 자, 그럼 우리 한 세 가지 저기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갈 텐데요. 지금 이 문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존 에이 워커하고 사라 채플린이라는 분들이 시각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비주얼 컬처 스터디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서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운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미술 학문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명화된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해서 세련되고 계몽되어 있으며 질서와 윤리 또 인도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이렇게 개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명화된 사회 내용을 보면은 그거 자체가 국제성,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국제성이라는 어떤 그 감각이 문명화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에 지금 문화가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문화 얘기는 많이 되지만은 문명에 관한 논의라던가 또는 이런 담론의 또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가끔 자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각을 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국제성에 대한 부분을 잘 논의가 됐을 때 하나의 우리 한국적인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문명적 차원을 함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우리 한국 작가 또 그래서 한국 작가의 이 국제성들을 좀 갖추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될 텐데 한국 작가의 국제성과 그 지향이 어떤 쪽으로 좀 지향을 했으면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드라마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를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다. 일단은 그리고 구성이 알차요. 구성이 굉장히 알차고 조금만 심심해지거나 구성이 좀 어그러지거나 하면 한국인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드라마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알차져 있고 이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가 실력이 없진 않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강정희 교수님이나 이승근 관장님이나 또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우리를 대변할 만큼 우리 자신의 한계점까지 내려가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일단은 요건이고요.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발탁될 그게 기초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탁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만의 것, 나의
한계점까지 내려가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내 작품을 정말 구현해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기본이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만의 개성, 그 개성이 두드러질 때 그때서야 사실은 보편성이라는 것은 가장 깊이 내려갔을 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보편성을 획득할 만큼의 깊이가 있을 때 그것을 포장을 하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유행을 따라가고 이러한 한국 서로를 의식하는 문화 속에서 작가들이 다소 좁아지고 입지도 좁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분들도 다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정리를 짧게 한번 네.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공부할 때 굉장히 저희 그 공부의 효과를 또 올리기 위해서 그게 교재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아니라 내용을 보게 되면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학생들의 역량강화 부분을 우리 예술계 또 작가, 아티스트, 창조자들에게도 적용을 해보자면은 탄탄한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가들도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역량 강화가 아주 탄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질 다양한 어떤 수혜나 혜택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량 강화, 네, 작가에게도 아트코리아 역량 강화가 방송 필요하다. 문화예술협회 아카데미에서 할 일입니다. 강정희 교수님, 우리 이제 한국 작가들의 이제 국제성과 그 국제성을 지향해야 될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트는 솔직히 말해서 철학이고 철학이면서도 이게 엄청 이 학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 이게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미학적인 것보다는 미학은 뭐냐 예쁘게 하고 뭐 이래 하지만은 미학도 물론 포함은 하지만 엄청난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다양성 그러니까 한 가지만 파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서 뭐 엔지니어링 뭐 이코노믹 뭐 다방면을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 그걸 끌어들여서 과연 내 아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냥 뭐 그림 축축 그리고 뭐 스케치하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철학적인 면이 많이 있으면서 그 깊이 너무나 이제 현대 지금 젊은 아티스트들이 뭐냐면 그 그림 좀 그려가지고 전시하자 뭐 어쩌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새 유행은 그거 아니야. 나 그 소리를 너무 많이 한국에 와서 요새 유행하는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whatever 그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선 자기가 할 일을 아티스트는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몰두해서. 근데 그 그림만 이 테크닉만 잘하지 말고 다방면을 공부를 하면서 그게 끌어들여. 그래서 그거를 소화를 시키면서 자기 아트가 어떻게 디벨로프 할 것인가. 물론 테크닉도 좋고 철학적인 면도 담아야 되고 또 현 시대에 돌아가는 그 면들을 다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전시에 막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국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나가지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지 않아도 솔직히 TV나 뭘 통해서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하면서 삭혀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 아티스트는 자기 할 일을 우선 만들어내고 너무나 이렇게 내세우려고 앞으로 하지 말고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하라. 최선을 다하라. 저는 그겁니다. 자, 우리 강정희 교수님까지 이제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작가들이 이제 개인 역량성을 더 강화하고 또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르익는다면은 그 과실이 좋은 과실, 당도가 아주 높은 그렇죠. 과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에는 끝부분에 이제 개인의 개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나와 같지 않기 위해서 아주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해. 네. 지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작가 개인 역량에서부터 이제 개성이 있는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또 국제성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가 발굴이 되면은 우리 이 회장님 이제 역할이 회장님 역할이 전문가, 굉장히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저 우리 아트코리아의 방송에서는 미술협회를 창립을 이제 발족을 하시고 활동이 좀 시작이 되셨고 또 회원 부분에서도 이제 확장성을 가지면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회원 모집이나 회원들에 대한 창구에서 개방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신데 그런 의미라던가 또 네. 갖고 있는 어떤 그 회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부나 의지가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패션 전문가였습니다. 전혀 제가 미술 쪽으로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패션에서만 35년 활동하다 조그만 이제 부주의로 사업 실패하고 들어선 게 아트코리아 방송에 12년을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술인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봉사하고 또 작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과정에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12년을 활동해 왔는데 그동안에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은 방송이란 매체 자체로만으로서는 미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고 또 정부 지원이나 또 아니면은 또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번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갈 일은 우리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진 우리 기성 작가나 청년 작가들이 세계화하면서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NFT를 또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한 차례 또 실패를 몸담고 또 다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해야 세계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이 할 일은 그래서 저희 전문인들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화 시대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송이라고 타이틀을 단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업과의 연계를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문적인 우리 이사님들과 새로운 또 방법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을 세계화에 진출하는데 기성 작가가 해야 할 일, 아니면 청년 작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구분지어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으로서는 앞으로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 회원 모집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정확한 심사제가 들어갈 것이고요. 또 기성 작가들은 추천에 의해서 회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수진 또 아니면 아카데미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아카데미 교수진을 초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운영을 맡을 각 분야의 회장님들, 각 분과별로 회장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국제화와 또 기업과 연결 과정을 통해서 실수 없이 우리 작가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아트코리아 방송이 미술 작가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캐치플레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처음에 초심에 이제 걸맞게 늘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또 의지를 또 한번 다지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들
한 분씩 간략하게 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잠깐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토론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걸어오신 이 길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작가분들이 지원하셔서 이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가 꽃 피우고 그 꽃 피운 열매를 여러분들도 같이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티스트 저는 이제 회장님 말씀같이 기업인들과 이 콜렉터들 그러니까 아트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봐주지 않으면은 이게 커나지를 못하니까 이런 아티스트 커나지를 못하니까 기업인들과 이게 콜렉터들 그러니까 그림을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참 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트코리아 방송과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술 전문 방송이고 문화예술 방송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에서는 전국에 계신 유능한 지회장님, 경험이 가진 지회장님과 또 각 분야의 수채화, 서양화 모든 분과의 회장님들을 앞으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트코리아 방송과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 교수진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업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정말 성실하고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미술에는 그 문화 중심의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지금 기술 문화의 시대라 그러는데요. 이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작가들에게 한 발짝씩 더 다가가고 또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가 잘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좀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정말 성공적으로 돼서 새로운 한국의 어떤 문명, 세계사에 문화 쇼크를 줄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는 마음에 오늘 방송을 진행했고요. 지금 비주얼 컬처 스터디스를 진행했던 그 존 A 워커나 사라 채플린 같은 경우에 그 서양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들을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불과 그러한 그 연구 부분들을 제시했던 것이 벌써 26년이나 지금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비주얼 컬처 비너스에서 VR까지라는 어떤 그 부제로 연구 발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주얼 컬처 VR에서 AI까지 지금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2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AI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 아마 26년 전에는 VR이라고 했으면 상당한 미디어 매체로 봤을 텐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인공지능 AI까지 시대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술가들은 하나의 마음속에 숙제를 이제 또 담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AI까지 예술계 또 미술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품고서 열심히 뭔가를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나눴던 작가들의 개인의 역량성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는 특별한 자기 예술 세계를 지향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국제가 아닌가 싶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독자분들 그리고 작가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앞으로 더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